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13일 최병묵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문. 이 사람들은 화해할 수 없는 세력인가? 이런 부분은 여전히 정가의 최대 관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최근 문재인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목되고 있는데, 자, 이재명과 친문, 과연 어떤 관계를 앞으로 유지해 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에는 친문 세력들과 1라운드를 치렀죠. 그게 2018년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데요. 그때 4월 달에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 이재명 경기지사 후보의 상대방이 전해철 의원이었습니다. 전해철 의원이면 잘 아시다시피 문재인 대통령의 삼철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정도로 친문의 핵심 멤버인데, 그 사람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이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그러면서 친문들이 신문 같은데 광고까지 내가면서 해경군 김씨, 이 부분을 공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 바로 이재명 지사의 부인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해경군 김씨, 그러니까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해서 전해철 의원이 실제 고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검찰은 증거불충분이라는 이유로 기소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는 1라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1라운드 게임에서는 친문이 완패를 한 겁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승리한 것이고요. 그런데 1라운드는 1라운드 예비 라운드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그 경기도지사 본선에서, 그러니까 김영환 국민의당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었죠. 큰형 강제 입원 문제에 관해서 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렇게 해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이거는 결국 대법원까지 가고 그 문제가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친문은 자기들 일은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관여를 안 했지만, 내심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반대편 쪽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낙마하기를 기다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참 묘하게 돌아갔죠. 이 즈음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오기 즈음에 이낙연 의원의 지지가 조금씩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직결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대법원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구제해 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사실 이게 분분했는데, 이낙연 당시 국무총리죠. 당시 국무총리의 지지율이 좀 약간 하락하면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서 야, 이재명 지사도 살려둬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움직임이 있었다, 이런 정치 분석가들의 분석은 굉장히 유력하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조국 전 장관, 이 사람을 어떻게든지 법무부 장관을 해서 키워서 문재인 정부의 후계자로 만들려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상 어려워졌죠. 지금 재판을 받고, 더군다나 부인은 거의 유죄가 확정적이고 본인도 유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 진영에서는 조국 카드는 우리가 쓸 수 없는 카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기 시작했던 시점. 그 다음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그런 여러 가지 후보군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사람 역시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 이후에 풀려나긴 했지만 이제 11월 달에 2심 선고가 나오는데, 아무리 그 2심의 주심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저는 계속 무죄 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11월 달에 2심 판결이 나오니까 그걸 한번 보시면 알겠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무죄가 나오더라도 대법원 확정 판결인데, 그러면 아마 거기서 무죄 나오면 대법원에서는 그대로 확정할 겁니다. 지금 이 전 정부의 전체적인 기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이걸 뒤집을 것인가? 그건 좀 더 두고 봐야죠. 저는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친문이 조국 카드를 쓸 수 없게 됨에 따라서 이제 친문 카드를 또 들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친문 카드는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과
친문의 2라운드가 현재 진행 중이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대통령과 끊임없이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최근 이루어진 이런 일들입니다. 바로 엊그제죠. 10일 날 MBC 100분 토론에 가면 재난지원금 문제에 관한 보편 지급을 여전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이미 당청간에 선별 지급으로 결론 난 마당에 나는 열심히 집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계속해서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토론인데 여기서 여전히 보편 지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뜻은 굽히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는 친문과의 차별화다.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화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본인은 부인하지만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서 이거는 원희룡 지사를 공격하는 척 또는 원희룡 지사가 속해 있는 국민의힘을 공격하는 척 하면서 사실상 이번에 선별지급을 주장한 그런 문재인 대통령 진영, 친문 진영이죠. 거기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부자 정당이자 기득권 정당인 국민의힘은 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왜 보편지급을 하자고 할까? 선별지급은 사실 부자들의 조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2차 재난지원금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당대표 등이 선별지급을 선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을 겨냥해서 공격하는 양 해가면서 선별지급론을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근히 마이웨이이자 차별하다.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맞습니다. 거기다가 13세 이상 전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 일괄 지원하는 문제. 이거는 또 기준 잣대가 왔다 갔다 한 것이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의 잣대가 왔다 갔다 한 겁니다. 선별지급론을 주장해가면서 통신비는 일괄 지급하겠다. 이거야말로 또 포퓰리즘인데 이거는 이낙연 포퓰리즘이다.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김태년 원내대표가 주장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어찌됐든 이 문제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또 시비를 걸고 나왔습니다. 영세 자영업자나 동네 골목의 매출을 늘려주는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워서 아쉽다. 통신비는 직접 통신사로 들어가 버리니까 승수 효과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 활성화, 경기 활성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런 주장인데 말은 맞죠. 그러나 이미 문재인 대통령 또는 친문 진영이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은 또한 정치적으로 본다면 차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런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자기는 지역화폐 사용자에게 25%의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별도의 경기도 대책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하고 같이 가지 않겠다. 결국 이런 메시지거든요. 이 메시지도 차별화로 일으킬 소지가 많다. 그러면서 말로는 차별화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면 이것은 이재명식 전형적 치고 빠지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머리가 좀 아플 겁니다. 이게 지금 2라운드입니다. 자, 이런 2라운드 진행 어떻게 될 것인가? 2라운드의 결론이 어떻게? 1라운드는 아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겼다고 했죠. 그럼 2라운드는 누가 이길 것인가? 저는 2라운드도 이재명 지사가 이길 걸로 봅니다. 당장 엊그제 한국갤럽 조사 보면 지난달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대권 후보 지지율이 3%포인트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국 한국갤럽 조사에서 처음으로 20% 선을 유지했고요. 이낙연 당대표 4%포인트. 그러니까 오른 비율로 보면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1%, 21대 20 해서 이낙연 대표가 조금 앞서긴 했지만 이낙연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당선된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면 아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상승세가 더 주목될 것이다. 왜냐하면 차별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은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2라운드가 진행 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라운드 진행의 결과는 결국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승리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앞으로 이낙연 당대표를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참고로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이런 사람들은 각각 3%,
그래서 야권 대선 후보는 전멸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뭐 앞으로 좀 더 두고 봐야 할 대목이긴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국면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다. 윤석열에 대한 주목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옳고요. 이 부분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한 아마 크게 뭐 폭락하거나 뭐 이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내년 7월 말에 윤석열 검찰총장의 임기가 끝나니까 그때까지 버티면 아마 여러 가지로 이 판도가 다시 달라질 가능성은 있다. 저는 이렇게 내다보고요. 그러면 2라운드의 승자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최종 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문의 3라운드. 이 3라운드가 바로 민주당 전당대회라고 봅니다. 물론 뭐 이준석 전 국민의힘 국민의힘에서 최고위원을 하지 않았지만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을 했었죠.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신당을 만들 가능성까지 얘기를 했더군요. 그러나 그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나간 얘기고요. 그건 나중에 이제 갈등이 폭발할 경우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당을 만들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전망인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그 가능성 낮다고 봅니다. 자, 다만 내년 전당대회가 임박한 시점, 전당대회는 내년 9월이나 10월쯤에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때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친문 세력 간의 3라운드 전쟁이 시작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건 뭐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전망하느냐? 이 근거를 물으라면 저는 친문 후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친문 후보는 11월 달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만약에 무죄가 된다면 그 무죄를 여세를 몰아서 아마 대법원 확정 판결 그럼 내년 상반기에 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세를 몰아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이제 아마 친문 후보로 내세울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김두관 의원을 내세울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김두관 의원을 경남 양산으로 그 지역구를 뺀 것 아닌가. 그게 다 그런 포석이다. 그렇게 되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제 만약에 이낙연 의원 당대표와의 그 국민 지지율 격차를 크게 벌렸다면 그렇다면 이재명 대 친문 대결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낙연, 이재명, 친문 후보 이 3자 간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친문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집중적인 공격을 퍼부을 가능성이 있다. 이게 3라운드다. 그럼 3라운드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이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그 부분은 뭐 예측 불허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내년 상반기 또는 중반기에 얼마나 압도적인 국민 지지를 확보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만약에 친문 후보와 적어도 10%포인트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1위를 유지한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3라운드의 승자도 결국은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친문 후보가 등장을 해서 일정 기간 지난 다음에 친문 후보가 세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친문 후보한테 이재명 지사가 결국은 고배를 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3라운드의 승자는 제가 물음표로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과 친문 간 2라운드가 진행되고 있다. 근데 이 2라운드의 승자는 이재명 지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